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성우권의 혼소리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직후에 바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부인 문제, 부인의 결혼 중 사생활 문제, 줄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룸사롱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죠. 퍼지고 있고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해명을 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부담이 가는 그런 문제인데, 자, 그런 부분, 어떤 루머 같은 이런 문제들이 하나 있고, 윤석열을 둘러싼 그 부인 리스크, 아내 리스크, 장모 리스크는 두 갈래입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는 루머들, 어떤 동거설, 줄리, 또 장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사생활 문제죠. 그런 루머에 가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법적으로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 또 재판 중인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본인의 앞날이 결정이 됩니다. 이 옆에 훈수꾼들이 많죠. 훈수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을 텐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해명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본인이 반드시 해명할 부분이 일단 저는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 그때그때 해명을 다 해야 됩니다. 대통령 되기가 쉬운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본인 입장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을 하고, 납득이 안 되면은 그러면 대통령 못 되는 거죠. 납득이 되면은 본인의 이 당당함을 그대로 드러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쪽이 역풍을 맞게 되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윤석열의 해명이 꼭 필요한, 지금 당장 해명이 꼭 필요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선제적으로 윤석열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공개 석상에 등장을 했으니 조만간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본인과 또 처가와 관련돼서 꾸준히 쏟아지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히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된다, 해명에 나서야 된다, 진실을 밝히는 데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도 약간 이해한 점인데 두 가지를 지금 당장 윤석열에게 묻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줄리, 룸사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엑스파일, 작성자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사법 처리를 받을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권주자 윤석열, 정치인 윤석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혹시 만에 하나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고, 2012년 3월 윤석열이 결혼 전에 일어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상 규명을 할 필요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국민들의 선택이겠죠. 자, 그런데 이 처가 사건 중에서 이 핵심적인 부분은, 처가 사건 지금 법적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나중에 검찰총장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을 해서 사건을 왜곡을 했는지, 본인을 그 부인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아니면 코바나 컨텐츠 전시 협찬 문제, 또 장모 사건도 크게 관련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요양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 그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된 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땅을 사기 위해서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이유. 자, 이런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문제에 윤석열이 개입을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윤석열도 결혼 전에 있었던, 결혼 전에 생판 몰랐던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윤석열 아무 책임이 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사건들 중에서는 윤석열이 결혼을 한 전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사사로이 개입을 했느냐, 그것은 어떻게 검찰권을 사유화한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자, 그 부분이 문제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윤석열에게 오늘은 우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하나는 정대택. 지금 여러 어떤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의문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인물이죠.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을 했다가 지금 등을 완전히 돌린 사람입니다. 정대택 주장 중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설명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대택 씨는 윤석열 처가와 17년 동안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4년이면은 이 윤석열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해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죠. 2004년에는 그 윤석열이 광주지검에 있거나 아니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뭐 그때는 서로 그 2012년 3월에 결혼했기 때문에 2004년이면은 김건희 씨와 알지도 못했던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 일어났던 일, 이것은 윤석열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그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두 사람이 송파구 오검동, 그러니까 최은순 씨와 정대택 씨가 송파구 오검동의 스포츠센터를 공동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사업 파트너였죠.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최은순 씨가 정대택 씨를 강요죄로 고소를 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이 매매 차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잘못 강요에 의해서 약정서를 썼다. 그래서 53억이 매매 차익이 생겼는데 그것을 반반씩 못 나누겠다. 강요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를 해서 결국 그것이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됐다는 게 인정이 돼서 정대택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자, 그때 정대택 씨가 그때 일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은순이 그때 검사들과 친분이 있어서 증거 조작을 했고 핵심 정원, 약정서를 보정한 이 법무사인데 핵심 정원을 해요를 해서 위정을 했다. 그런데 그때 검사들과 친분, 여기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양모 검사라고 나옵니다. 양모 전 검사가 나오는데 이 양모 전 검사가 이거 엑스파일에도 나오는 인물이죠. 이 김건희 씨가 동거를 했다는 유부남 검사, 그 의혹에 제기된 그 검사입니다. 양모 전 검사가 부장 검사인데 이 정대택 씨의 이야기입니다. 모녀, 그러니까 최은순, 김건희, 모녀의 증거 위조, 위정 강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 인물이 양모 검사다. 그리고 최은순이 법무사를 해요를 할 때 양모 검사의 이름을 팔았다. 우리 뒤에 부장 검사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어. 안심해. 이렇게 하면서 양모 전 검사의 이름을 팔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모 전 검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비슷한 시기에 최은순, 김건희, 양모 전 검사가 10박 11일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이것은 최은순 씨의 경찰 위정 혐의 교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일단 양모 전 검사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김건희 씨도 정대택 씨 말에 의하면 법무사에게 위정의 대가로 2억 원을 줬는데 거기에 더해서 송파구 가락동의 아파트 한 채도 위정하는 대가를 더 줬는데 그 아파트, 넘어간 아파트의 명의가 김건희 씨였다. 그래서 김건희 씨도 공범이다. 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2004년 이야기. 근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죠. 관련 없는 이야기라서 윤석열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윤석열은 강주지검 의정부지검 여기 있었지만 연관성이 없지만은 정대택 씨가 2012년 3월 그리고 20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검과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3월, 2013년 두 차례인데 2012년 3월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한 그 달이죠. 그러니 그때는 윤석열이 김건희 모녀를 알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진정서를 냅니다. 뭐냐면 진정서 내용이 정대택 씨가 낸 진정서 내용이 윤석열이 형사사건 당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건에 개입했다. 이렇게 진정서를 냅니다. 자,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그 직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윤석열이 형사사건 피의자, 즉 장모, 부인의 사건에 개입을 했다. 이래서 진정서를 내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은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대검 중수 1과장을 지냈죠. 핵심 부서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대택 씨는 진정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모녀의 모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2년 동안 징역을 살고 2008년부터 또 본인이 증거를 새로운 사실을 막 수집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최은순 씨를 고소를 했다. 그리고 최은순 씨도 나에게 맞고소를 했다. 묵으라고. 맞고소를 했는데 윤석열 중수과장이 압력을 행사해서 정대택 내가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다 처분해버리고 장모 최은순이 고소한 사건은 전부 기소를 해버렸다.
검사가 현직 중수 일가정이 형사사건에 개입했다. 본인 처가의 형사사건에 개입했다. 이것이 진정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왜 그전에 2004년에 있었던 양 검사가 아니고 윤석열이냐. 그때 양모 검사는 지방지청장을 끝으로 퇴임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대택 주장에 의하면은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새로운 검사의 줄을 잡은 게 윤석열이라는 이야기죠. 정대택 주장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동거를 했다. 정대택 주장입니다. 그리고 소송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정대택 씨가 이 회신을 받습니다. 진정서를 낸 데 대해서. 회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대택 씨가 공개한 회신 내용을 보면은 달랑 두 문장인데 법무부 회신 내용입니다. 진정서에 대해서. 기화가 제출한 민원은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음을 알려드린다.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정대택 씨는 이것을 가지고 봐, 윤석열이 처가사건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내 진정을 받아들여서 1개월 정직 처벌이 내려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공교롭게도 딱 그 시점에 2013년이면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이 가 있었죠. 그래서 검찰 수뇌부로부터 그때 한기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수뇌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항명 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했던 말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 일약 서타 검사로 또 올랐고,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갔고, 거기서 활약을 해서 보수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승승장구를 하는 그 계기가 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파도 같이 그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정대택이 진정서 넣은 시점과 그 시점에 맞물렸죠. 그래서 그때 법무부가 1개월 정직 징계를 한 것은 항명 때문이다. 정대택이 진정서 낸 사건과 무관하다. 이것이 윤석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간보에도 그렇게 실렸습니다. 당시 간보를 보면은 징계 1개월 사유에 대해서 항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신고 누락. 재산신고는 부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 재산신고하면서 일정 부분이 누락돼 있다는 것인데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항명사건, 중앙지검장 지시를 위반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보고나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래서 검찰 지도부에 대한 항명이다. 그래서 1개월을 정직을 한 거다. 이것은 간보에 나와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정대택 씨가 낸 진정서의 회신에도 1개월 정직을 내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때 당시 법무부에서 진정서가 들어왔으니 다른 사안으로 이렇게 1개월이 정직이 됐어도 그냥 같이 뭉뚱거려서 보내준 것인지, 자,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일어나죠. 뭐냐 하면 한기환이 등장합니다. 한기환은 그 진정서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그때 2013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2017년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 국회에 나왔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검사가 결국 자천됐다가 지금은 박영수 특검에서 맹활약 중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기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말씀하신 사안으로 자천된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사안 뭐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항명으로 자천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고검으로 쫓겨난 것이 국정원 댓글 항명 사건이 아니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정대택이 이야기한 처가 사건 개입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일. 자, 이것이 부적절한 일이 무슨 재산 신고 누락 이 정도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결국
대구 고검으로 자천이 된 것이 댓글 항명 때문이 아니고, 댓글 수사 항명 때문이 아니고, 처가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 아닌가. 이것이 지금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얼마 전에 한교안은 여기에 대해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처가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는 한교안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동영상 기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1개월을 지금까지는 국정원 댓글 항명 사건으로 해서 이 정의로운 검사, 투사 검사,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사, 이렇게 해서 대구 고검으로 자천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고 처가 사건에 개입을 했다가 징계를 받고 자천이 됐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윤석열의 허상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시 징계 사유를 스스로 공개를 해야 되죠. 징계 사유를 스스로 공개를 해야 되고,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본인에게 통보가 왔으니. 저 간보에 실린 내용은 그거지만 간보에 실리지 않은 내용, 정대택이 처가 사건에 개입했다고 진정서 낸 그 사건도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있겠죠.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요청을 해서 과연 이 정대택이 진정서를 낸 것처럼 정대택이 장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장모와 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1개월 정직받아서 자천됐느냐. 정말 정의의 투사 검사가 돼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다가 1개월 정직받고 자천됐느냐. 그것을 본인이 입으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저에게는, 제 판단으로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이 직접 해명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장모가 법정 구속된 사건이죠.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 부정수급을 했는데, 이것은 2015년에 이 파주경찰서에서 그 고양지청, 검찰 고양지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공범 3명은 징역 4년도 살고 집행유예도 받고 있죠. 그런데 본인만 빠져나왔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만. 그때 빠져나온 이유가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 이 동업자들에게. 그리고 본인은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줘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을 구워줘서 그것을 돈을 받을 욕심으로 병원에 좀 관여를 했다, 관심을 보였다, 이 정도 일인데, 어쨌든 2015년에는 무혐의로 된 사건이 6년 만에 검찰에서 3년 구형을 하고 또 3년 징역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변한 게 뭘까요? 다른 거는 뭡니까? 그때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물론 검찰 고양지청에서 수사 지휘를 했지만 수사 종결권이 그때는 경찰에 없었죠. 그래서 고양지청에서 검찰에서 수사 종결까지 했지만, 이것이 다시 이야기가 된 것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항의석, 이 친문 쪽 진영이 고발을 다시 해서 수사를 다시 했는데, 그 수사를 친문 검사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에 맡아서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6년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니 징역 3년짜리 법정 구속감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때 2015년에 파주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때 윤석열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지금 현 중앙지검 시각으로 볼 때는 징역 3년짜리인데 그때 무혐의 된 것은 당시 검사 윤석열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지금 범여권에서 윤석열을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다,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쪽에서 합니다. 아니, 그때 내가 자천이 돼서 대구 고검에 쫓겨나 있을 텐데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검사입니다. 쫓겨나 있어도 검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수사를 지휘했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전이지, 2004년이지만.
2004년 근무력이지만 고양지청 본인이 한번 근무를 했던 그 고양지청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장모 사건이 있는데 사위가 검사 사위가 본인이 근무했던 쪽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데 자기 장모를 전화 한 통 안 했겠느냐,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이다,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최강욱이 고소를 할 때 윤석열도 같이 고발을 할 때 같이 고발했기 때문에 이송윤의 서울중앙지검에서 들여다봤지만은 일단 그 연관성은 찾지 못하고 무혐의를 일단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다시 징역 3년 법정 구속까지 넣으니 분명히 윤석열이 그때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자, 그런 주장이 나오고 그것을 전제로 윤석열을 벌떼처럼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이것도 본인이 해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이 다 조사해도 무혐의를 납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좀 설득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구속까지 이번에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고양지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할 때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화 기록이 있는지 뭐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이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2015년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은 봐라, 내가 어떤 고양지청이나 뭐 다른 검찰에 또는 경찰에 전화한 적이 없다, 이것을 뭐 공개를 하든지 어떤 다른 정황 증거가 있으면 내놓든지 그렇게 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까지 저는 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의로운 검사로 하면서 또 특히 조국 씨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조국 씨를 비롯해서 진보 좌파에서는 아니 조국 일가 수사는 그렇게 탈탈 털고 뭐 하더니 뭐 부인, 아들, 딸 전부 다 털더니 본인과 관련된 가족 문제는 너 그렇게 직권남용까지 했느냐,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위태로워지죠.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전제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뭐 일단 두 가지는 저는 이렇게 이것 두 가지 먼저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장모 그때 이 무혐의 받을 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요. 그 다음에 정대택 씨가 주장한 어떤 뭐 사건에 개입했다는 그 법무부에서 해신받은 문제, 그 징계 사유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 그 문제, 그 두 가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 해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지 이 1차 위기를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윤석열과 관련한 또 주변, 또 특히 처가와 관련한 일은 여러 가지가 될 텐데 본인과 관련된 일들도 있죠. 가령 뭐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에서 어떤 뭐 검찰 쪽에서 계속 압수영장을 기각을 했다. 또 해외 도피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무혐의 처리했다. 또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석열을 소개시켜줬다. 이런 것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송영길이 이야기한 엑스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게 이런 걸 겁니다. 이것도 남아 있고, 또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부인이 연루된 이것은 2010년이니까 결혼 전이니까 이런 문제는 굳이 본인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코바나 컨텐츠 이것은 협찬 의혹은 검찰총장의 물망에 오를 때 대대적인 협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연관성이 없다면 없다고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고, 장모의 거래 잔고 위조 의혹 이런 것은 뭐 2013년 뭐 결혼 직후인데 이런 것까지는 일일이 해명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장모 사건이죠. 뭐 송영길이 경제 공동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장모와 사이가 경제 공동체가 됩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은 일축을 하더라도 해명할 것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윤석열 관련 수사 재판 중인 것 처가 일을 포함해서 모두 8개입니다. 8개인데 어떤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치주의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8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라도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1차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전공법이다. 정권의 혼술의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